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중 시민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어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첫 사건인데요. 재판 결과가 앞으로 처벌 기준을 세우는 첫 판례가 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이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입니다. 검찰은 미호강 임시제방의 구조적 결함을 청주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중대재해 전담 TF팀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자치단체장인 이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 나온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의 책임은 없다면서 이를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우리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전직 검사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대형 법무법인 3곳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미호강 제방은 금강유역 환경청이 공사를 진행했고 행복도시건설청이 점용 허가를 받은 구간이라며 실질적 관리 주체는 청주시가 아니라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금호건설 전 대표 등도 자신들은 중대재해처벌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권리는 행사하고 책임은 없는 것인지. 한편 이 시장은 첫 공판과 달리 앞으로의 재판을 홀로 받을 수 있게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범관계가 아닌데다 함께 재판을 받으면 반복 출석과 불필요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재판은 중대 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자치단체장이 첫 기소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단체장의 책임 범위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송 참사의 유족과 생존자들은 김영환 지사의 기소 등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을 언급하면서 국정조사 등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오송 참사 2주기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인재로 발생한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등이 우리의 민낯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오송 지하차도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 같고 오송 참사의 유족과 생존자 시민단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기소된 김영환 지사에 대해 오송 참사의 컨트롤 타워였다며 업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도청공무원 7명을 기소했지만 중처법상의 최고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참사 2주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출마하신 두 분 원내대표는 그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2주기가 되는 7월 10일 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건은 향후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협조 여부입니다. 통상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원본 기록 제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대책위 등은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면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의 재수사를 압박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이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주 발생하는 좀도둑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황당한 건 이들이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새벽 3시가 가까운 야심한 밤에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또 다른 남성이 나오더니 이내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속에서 지갑을 훔친 겁니다. 다시 차량 털이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훔칠 금품이 없었는지 빈손으로 나옵니다. 지난 4월부터 청주 일대 신축 아파트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만 골라 금품을 훔친 10대 3명의 범행 장면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둘이, 때로는 셋이 공모해 차량 털이에 나섰습니다. 아파트가 좀 새롭긴한데 아무래도 보안이 좀 취약한 편이잖아요. 고성 이용해서.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들은 지난달 경찰의 범행이 들통난 이후에도 절도 행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했는데 이번 추가 범행에도 같은 이유로 구속 수사를 면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94차례에 걸쳐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청주 간첩단의 마지막 조직원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충북동지회 소속 박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단체 조직회가 조직죄가 무죄로 판단된 점, 피고인보다 먼저 형을 확정받은 공범 3명의 양형 사유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와 별도로 재판을 받던 위원장 손 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감형받은 바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이 도내 늘봄학교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관련 단체와 계약을 맺은 학교와 해당 단체 자격증을 가진 강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시 사전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주의 대표 여름축제 다이브 페스티벌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화려하게 막이 올랐습니다. 유명 가수는 물론 거리 예술과 국악 등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강화한 문화관광축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종합운동장 앞 곳곳이 다채로운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시원한 돔그늘 아래 즐기는 공연은 피서지가 따로 없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전국 단위 예술인까지 대거 확충하면서 지난해보다 공연 수를 2배 늘린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입니다. 전국에서 스트릿 댄스 하는 유명한 팀들이 충주에 와서 함께 공연을 할 거고요. 8개 지자체에서 마스코트들이 와서 마스코트 쇼를 또 진행하게 될 겁니다. 스포츠 게임과 기차놀이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축제장 곳곳에 배치한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충주 시민들이 참여한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 전시와 먹거리, 상품 판매장은 활력을 더합니다. 무엇보다 축제장이 중앙탑에서 시내권으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이 찾아오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호수축제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주차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차량을 어쨌든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시내권에서 적어도 20-30분 걸렸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고 주차할 데가 많고. 다이브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매일 저녁 펼쳐지는 뮤직 페스티벌. 평소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나흘간 이어지다 보니 외지 관광객들의 유입도 대거 늘었습니다. 충주에 진짜 평생 처음 와봤거든요. 페스티벌이라고 와가지고 오니까 노래도 막 하고 연주도 하고 하니까 많이 좋으네요. 2년 전 공연 중심 축제로 전환한 다이브 페스티벌은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해 지난해 2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올해 다이브 페스티벌은 최대의 콘텐츠, 최고의 콘텐츠, 또 최고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가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로 3일째를 맞이한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충주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이자 문화관광축제로 안착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2025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여자대회가 제천 체육관에서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시아 20개국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여자대회는 도마, 2단 평행봉, 평균대, 마루 4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중국의 저우야친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간판 선수 여서정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충주시가 관내 저소득층 가정 중학생들에게 하절기 생활복을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성장기 청소년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저소득 가구 학생 118명에게 6월 중순까지 생활복을 배부할 방침입니다. 제천시가 지역 대학생들의 해외 배낭연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천시는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세명대와 대원대 학생 351명에게 1인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아시아, 미주, 유럽 등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제천의 문화, 관광, 경제 발전에 접목할 우수 사례를 발굴하게 됩니다. 영동 난계국악단에서 활동 중인 가야금 병창 지현아 씨가 제24회 대한민국 빛고울 기약 대제전에서 명인부 종합대상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주 대사슴돌이 장원 출신인 지현아 씨는 현재 영동 군인 난계국악단에서 활약 중인 실력파 소리꾼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성 있는 연주로 심사위원단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